소개받은 김상도라고 합니다. 마이크 울리네. 그 뒤에 계시면 너무 멀리 계시면요 그 PPT 글자 안 보여요. 손해 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여러분들 그 교재 다 갖고 계세요? 그 학교에서 만들어서 나눠준 교재 없어요? 네. 교재 원래는 아예 안 만들었어요? 네. 예, 하여튼 교재에 있다 치고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그 11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11시 이후에는 고학년 또 연수가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빨리 그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설의 월서초등학교니까 보여요? 하여튼 호기심도 많이 있고요. 제가 늘 이 동네에서 밥 먹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살기는요 상인동 화성파크 드림 살고요. 주로 점심은 여기 만반이나 아니면 저 이마트 근처에 있는 식당들 가서 밥을 많이 먹고 이래서 사실 제 동네죠. 제 동네. 제 아이도 여기 영남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왜 제 아이 이야기 일부러 꺼내는가 하면요, 저는 이제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서글퍼가지고 당신 좀 비켜봐라, 내가 한번 키워볼게 해가지고 4살 때부터 아이를 이제 제가 그 차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저저 키웠죠. 우리 와이프는 지금 여기 달서구 모고등학교 고3 담임하는데 저보다 입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눈이 뜨인 거죠. 이제 영어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야. 잠순에 아시죠? 네. 거의 다 뭐 아시겠죠? 우리 아이 초3 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겨서 제가 거기 이제 시작과 함께 들어가서 그 원조 멤버죠. 원조 멤버. 지금도 잠수는 회원이고요. 지금은 뭐 애가 뭐 공부하는 애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 강의에 이제 좀 이렇게 참고할 뭐 이런 이제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잠수는 열심히 할 때는 이제 그 잠수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가요 톱10 뭐 연기 대상 이런 거 뽑듯이 잠수내 안에도 이제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쓴 그 인기 회원, 명예 회원 투표 같은 걸 하거든요. 우리 아이 현역 때는 제가 거기서 명예 회원 투표 해가지고 지방에서는 거의 최초로, 또 아빠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예 회원이에요. 물론 뭐 잠수 명예 회원회가 별거 없어요. 그 다음 해 회비 면제 가고 이제 서울에 초청받아 올라가서 그 10명 뽑힌 사람들하고 잠수님하고 밥 먹는 거 뭐 이런 정도죠. 저는 하여튼 잠수내에서 이제 이 시골 살면서 그 뭐 신월성 지구에서 엄마들은 자부심 굉장히 갖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우리 달서구 산다 하면 시골 사는 줄 알아요. 시골 내려간다 한다니까. 대구 간다 하면. 근데 뭐 그 조암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해보니까 막 하여튼 이 동네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수성구 동도초등학교를 뭐 이제 능가한다 하고 막 경동초등학교를 뭐 이긴다 하고 뭐 사동 가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잠순에서 하여튼 소위 말하는 잠순의 영어 공부법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뭐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그 수능에서 전국 0.05%를 받아서 등수로 말하면 전국 200등 정도 했죠. 대구에서는 한 10등 정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보통 엄마표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오시면 대부분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오시죠.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동네 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꼬마들 보낼 때 차 오면 태워 보낸 다음에 엄마들끼리 눈 맞춰가지고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죠. 전화번호 따고 그 먼저 아이를 키운 큰 아이가 있는 언니들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지시도 받고 메모도 하고 정보를 얻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잖아요. 불행하게도 제가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는 아무도 저보고 오빠 차 한잔하러 오러 갈래? 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저는 정말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물어볼 언니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누나 차 한잔하러 갈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거라고는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대구에 교보, 용풍, 알라딘이 다 내려와 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당시에는 이제 가장 큰 서점이 제일서적이어가지고 제일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 국내에서 출판된 거의 모든 책을 이제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 낳아가지고 처음 키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눈이 뜨였고요. 사실 이제 4살 때 제가 우리 와이프를 따라서 지금 달서구 송현동에 가면 그 어린이 서점 호세호치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앞전에 여기 안면 있는 분 몇 분 있네요. 4살 때부터 이제 그 어린이 서점을 다녔죠. 지금 어린이 서점 하면 엄마들은 전부 뭐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하죠. 여기도 저 보성은행 옆에 가면 전집 할인 매장 있고 골목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데가 전부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원래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게 아니고 정말 정성껏 만든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린이 서점이 전국에 한 80군데 정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망하고 한 10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인터넷 서점 때문에 또 전집의 공세 때문에 이제 송현동에 가면 이제 그 서점으로서의 기능은 지금 거의 마비됐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어린이 서점 중에 하나인 호세호치라는 어린이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좋은 어린이 책을 사서 읽히고 이렇게 했죠. 그 제일서적 가서 수많은 육아서적들을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하나 딱 잡히는 게 있었어요. 공부를 잘 하려면 뭐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 이런 책 말고 이제 공부를 잘 하려면 아이가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게 딱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살 때부터 그 서점을 가서 그 아이와 함께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가 자랐죠. 그 책 읽기보다 더 좋은 뭐 사교육,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부교육청 영재로 또 선발되고 사교육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책방에서 어린이 서점에서 저보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쯤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제 어린이 서점에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이제 어떤 학기에는 엄마 잠수의 영어 공부법, 어떤 학기에는 잠수의 수학 공부법, 어떤 학기에는 그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행복한 책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보통 이제 엄마표 영어 공부법 이거 가지고는 사실 한 학기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내용인데 할 수 없이 오늘 1시간 저 뒤에 시계가 작 9시 39분이죠. 약 1시간 20분 동안 제가 가능하면 내용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저학년 엄마들이시죠. 네. 영어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마이크가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드네요. 자꾸 제 귀에 울려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과과정에 영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더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안 쳐지게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리고 또 옆집 옆에 내가 뭐 폴리 보낸다더라. 그럼 우리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지. 옆집 옆에 내 폴리 보내려고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원더랜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우리 사회가 또는 대학이 장차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하는 거죠. 우선 이 표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수능 영어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유선이 안 울릴 수도 있거든요. 유선 하면 듣는 분도 울려요. 좀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이거 무거워가지고. 이건 무거워서 아니 소리가 좀 그렇다 하시길래 예. 여기 표 보시면 저 미국의 학년 있죠. G1, G2 있죠. 보통 수능 영어는 미국 학년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 수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고3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단지 언어가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라는 것 이걸 우선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 정도는 엄마들 그렇게 막 불안해하거나 뭐 호작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는 너무 어렵게 내면 정부에서 선거 때 표를 못 받아요. 영어가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투자되는 과목이고 사교육비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과목이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뭐 연간 수천만 원 들여서 영미권 나가서 살다 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수능 영어를 그렇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표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쉽게 출제된다. 원래 수능도 쉬운 수능, 쉬운 영어 이게 교육부의 정책 기조죠. 작년 수능에서도 물수능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표는 수많은 영어 시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치르게 될 3가지 시험을 보여주는 표죠. 토플, 탭스, 토익 이 3가지인데 토플은요 그 영미권 국가로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수업을 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을 골고루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치는 시험들, 대학 입시, 취직, 뭐 아니면 대학원 이런 데를 가려고 할 때 이제 학교 측에서 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크게 탭스와 토익이죠. 물론 토플 점수도 내면 되지만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탭스는요 서울대에서 개발한 가장 한국적인 시험 이렇게 불립니다. 저 문항 구성을 보시면 탭스의 경우에 듣기와 읽기가 1000점 만점, 이론적으로 90점 만점인데 1000점 만점 중에 800점을 차지하죠. 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자리 오시라니까.
좀 이따 더 작은 글씨 나오거든요. 전 책을 못 집니다. 저는 이 학교 시청학시 이런 구조로 되는지 모르고 그냥 PPT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앞자리 나오시면 좀 있으면 이제 그 아이들 뭐 가장 인기 있는 DVD 목록 이런 거 보일 때 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안 보여요. 한글도 식별이 안 되는데 영어는 더 어렵겠죠. 자,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 우리 애는 지금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토익을 쳤다 하더라고요. 토익의 구성도 토익은 이제 보통 무역 영어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필요한 영어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걸 평가하는 것이 보통 토익인데 뭐 토익 같은 경우 이제 이런저런 데서 다 쓰이고 심지어는 남자애들이 군대 지원할 때도 토익 점수를 내야 돼요. 일정 점수 이상 돼야 예를 들면 카투샤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죠. 토익의 구성을 보시면 아예 평가가 듣기와 읽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이 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영어 공인 시험들이 무엇을 평가하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죠. 뭘 평가한다고요? 주로 듣기와 읽기를 평가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또는 유아기에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아이를 준비시켜야 될지 이런 이제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문법 걱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아직도 걱정하시네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것도 주요한 아주 빈출 자주 쓰이는 중요한 문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수능이 벌써 19년, 20년 지났기 때문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주요 문법들은 이미 기출문제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다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성경처럼 아이들이 푸는 수능 기출문제집 제일 대표적인 게 자이스토리라고 있죠. 고등학교 안 가봐서 모르죠. 여기 젊은 엄마들은 다 수능 세대일 텐데 39살 미만은 다 수능 세대인데 자이스토리 안 해봤어요? 큰일 났네. 수능의 대표적인 이제 기출문제집 출판사가 수경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유명한 그 수능 기출문제집이 가장 베스트셀러인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라고 있어요. 그 자이스토리 안쪽 표지를 펼쳐보시면 그 지금까지 가장 그 고득점을 받은 수능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출제된 수능 기출문제들을 해설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올해 수능을 치면 이 올해 수능의 기출문제들은 누가 해설하는가 하면 올해 수능을 친 고3 수험생 중에 상위 0.1% 안에 드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출판사에서 교섭해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 해설을 시켜요. 왜 이야기 꺼냈겠어요? 표지 딱 넘겨보시면 거기 우리 애도 있다고 해요. 자, 이건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정도의 점수를 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표예요. 고시죠, 고시. 각종 고시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금 이제 다시 정책이 후퇴해가지고, 학부 입시로 바뀌고 있죠. 고3 지나고 수능 치고 의학과로 가는 제도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들이 요구하는 영어 시험 점수.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보통 뭐, 서울대 로스쿨 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정도 가려고 하면 요구하는 점수가, 탭스로 말하면 약 700점 정도죠. 이 탭스 700점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 큰 부담이 없는 점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수예요. 영어를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점수가 되고요. 보통 경북대학교 4학년 정도 학부 생활을 평범하게 한 아이들이 저 점수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이제 영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여기고, 그래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공부하는, 새가 빠지게 공부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점수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영어 점수가 안 돼서 의전 같은 데를 잘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영어를 그렇게 언어로서 생각하고 습득하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점수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영어 교육의 목표,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점수를 요구하는지 이걸 늘 생각하시고 지금 저학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자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의사소통에 둬야 되죠. 가능한 의사소통,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기에 영어 교육 목표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 안타깝게도 학습 영역에 별로 소질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저는 주변에 월서초등학교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월서초등 출신들도 많이 알고. 월서초등 나왔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겠죠? 예. 아이들마다 재능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학습 능력, 학습 지능, IQ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구시대적이죠. 아이들마다 다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공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친구 사귀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관계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정치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공부에는 진짜 관심이 없고 맨날 운동장에 나서 공만 차.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이 아주 뛰어난 경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영어 인증 시험에서 영어 인증 시험 주로 읽기와 듣기를 평가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건 어렵죠. 별로.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서요. 학습적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책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책 읽기를 좋아하고 활자로 된 걸 하여튼 좋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영어 안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억수로 잘한다고 칩시다. 기성용처럼. 그래서 잉글랜드 가서 축구를 해요. 근데 영어로 뭐 의사소통이 돼야지. 상대방이 막 발로 까고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해야 되죠. 근데 영어로 퍼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팀 내에서도 니 왜 내한테 패스 안 해주노? 하면 아이고 내가 패스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황했어 이렇게 변명이라도 해야 우리 동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거 말 못하면요. 저기 나를 무시해서 패스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팀 내에서 이제 적응하기 어렵고요.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묻거든 그렇게 말하라고요. 엄마 나는 뭐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왜 자꾸 내보고 영어 하라 하면 나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아니면 뭐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 제작자가 되려고 해도 실리콘밸리 가서 게임 회사 취직하고 하려면 영어를 해야 의사소통이 되고 취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해서 자기 삶을 살더라도 그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지려면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 나온 자랑스러운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가장 장점이 뭔가 하면요. 의사소통,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 잘한대요. 발음이 뭐 좋거나 이런 게 아니래. 발음 좋은 건 아주 유치한 일이죠. 요즘은 뭐 워낙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겨울왕국 한 바쁘면 발음 다 좋아지지만 옛날 어른들 영어 공부할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거친 발음을 해도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게 옛날에 제가 클 때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미국 국무장관 했던 헨리 키신저 박사라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 그 당시에 뭐 핑퐁 외교라고도 하고 이랬죠. 탁구를 매개로 해서. 그 헨리 키신저 박사가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그 발음이 굉장히 독일식 발음이 딱딱하고 둔탁하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자기가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있죠. 이 양반도 독일계인데 이 사람 나중에 정치계로 진출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어요. 발음 개판이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남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이걸 아주 잘했대. 우리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어떤 영역에 나가든지 꼭 로스쿨이나 뭐가 전문대학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예술을 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더라도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려면 영어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를 의사소통에 두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학습적으로 재능이 있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각종 인증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장 최소한의 그 영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에 두는 것이 앞으로 아이들이 많은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설득력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워낙 교육열이 뜨겁고 뛰어나다고 하네요. 맞죠? 그래서 참석한 숫자에서도 여기 한 학년에 몇 반이에요? 7반? 6반, 7반이에요. 그렇게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닌데 참석한 엄마들의 숫자를 보니까 당연히 영어교육에도 관심이 많겠네. 그죠? 적극적인 엄마들은 들어보니까 요즘 애기 뵀을 때부터 영어 CD 틀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애기 때 뭐 서너 살 되면 벌써 영미권의 전래 동요 이런 뭐 마더구스라고 하죠. 어느 날 보니까 뭐 노부영 하면서 엄마들이 뭐 니 노부영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 나는 이보영하고 뭐 라이보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 나중에 젊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뭐 노래로 부르는 영어 동화 뭐 이런 거래. 이런 거 어릴 때 다 하죠. 애기 때. 특히 제일 많이 제가 들은 게 뭐 반짝반짝 작은 별 뭐 이런 영어권 동요 있죠. 뭐 트윙클 뭐 어쩌고 이런 거 들려주고 막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른바 옆집 언니 따라서 폴리나 원더랜드 가는 거예요. 남편들 돈 잘 버나 봐. 원더랜드 갈락하면 원비가 요즘 얼마죠? 한 70만, 80만 원 하나? 거기 뭐 교재비 뭐 이런 거 하면 뭐 아이고 아니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이거 한 달에 보내고 계신데 내가 찬물 끼얹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른바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조건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배경에 중요한 영어 교수 이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 가설 이렇게 부르죠. 이건 원래 미국에 있었던 학자가 주장할 때는 그 한 학습자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그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2년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우리나라 엄마들의 그 교육열, 높은 교육열, 또 불안감 이런 거가 결합하면서 사교육 그 업체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사춘기 -2년이다. 요 말을 딱 빼고 언어를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딱 왜곡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 영어 유치원 바람이 불었어.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막 영어 유치원이 생기기 시작했어. 저도 불안해가지고 우리 아이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대구에 유명한 막 시작된 그 영어 유치원 바람을 제가 타고 제가 어느 날 동네 미장원에 간대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영어 교육에 관해서 길을 제시하는 책이 없더라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이제 뭐 감이 좀 오는데 영어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미장원에 갔는데 탁자에 앙팡이 딱 놓여 있더라고. 앙팡 알아요? 뭐 우유가 왜 놓여있지?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 베스트 베이비와 쌍벽을 이루는 유아교육 잡지 앙팡. 벌써 제목부터가 불어를 쓰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죠? 앙팡. 읽어보신 분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미장원에서 앙팡을 뒤적이다가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아이 영어 학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특집 기사가 4쪽 났어, 4페이지. 거기 보니까 뭐 몇 가지 지침을 딱, 우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짧아야 한다. 시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뭐 그냥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몇 가지 지침이 쫙 있는데, 아이고 내가 갑자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내 고개를 들고 미장원 주인 아줌마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기 시작했어.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걸 바로 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도망 나왔잖아요. 머리도 못 감고. 그리고 그 미장원은 다시는 내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진짜로 그 당시에는 이제 성서에 가면 키즈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정말 환상적인, 이제 대구에서 뭐 가장 선도적인 그런, 요즘 말 하면 영어 유치원쯤 되겠죠. 가보니까 교실마다 다 막 카페트 깔려있고, 그 로비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가 교실에서 원어민하고 뭐 하고 있는지 다 엄마들이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지켜볼 수 있고 막 이래 돼 있더라고. 너무 보내고 싶은데, 저는 촌동네 살았거든 그 당시에. 우리 동네까지 차를 안 보내줘요. 뭐 물론 돈도 비싸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범물동에 매직월드라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한 교실은 약국, 한 교실은 공항, 한 교실은 병원, 이렇게 꾸며놓고 있는 거라. 요즘 뭐 엄마들 좋아하는 리틀 소시움처럼. 리틀 소시움 다 가보자. 제 카스 친구들 보면 뭐 전부 뭐 주말만 되면 그 뛰가가. 우리 학부모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체험을 이제 자본이 많으니까 투자해서 뭐 거의 비슷하게 재현해 보는 거죠. 재판정 이런 거 재현해 보고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 키울 때 재판정 구경시킬 거라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경기도 가평 팔당댐 지나서 이렇게 춘천 가는 길로 가다 보면 국립영화제작소라고 있어요. 각종 영화를 제작해서 세트들을 거기 모아놓기도 하고, 웬만한 영화는 거기서 찍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 이제 모의재 판정이 있어. 영화에서 사용했던. 우리 애 나중에 법률가로 키울 기라고 그까지 가가지고 거기 그 재판정에 앉게 해가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는 그냥 엑스코 가가지고 리틀 소시험 들어가보면 다 해결돼. 영어 이외에 자꾸 엉뚱한 데로 가네요. 어차피 내가 오늘 내로 어머니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말 못하니까 그냥 재밌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못 듣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한 달에 80만원씩 들여서 가는데 동호동 가면 더 비싸요. 대치동 가면 더 비싸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도 문제는 돌아와가지고 내면 놀이터 나가면 여기 뭐 내면 아니면 포스코 뭐 다 이 동네 살죠. 왜냐면 제가 다 그 가본 집들이거든. 제 강의 듣는 엄마들, 지금은 저하고 아주 친해서 이웃이 된 엄마들이 다 그거 살아요. 가보면 놀이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로 놀고 있어? 한국말로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4살, 5살, 6살, 3년 동안 영어 유치원 다녀봐야 나중에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돈 차라리 적금을 들었으면 3년 지나면 엄청난 목돈이 되는데. 안타깝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유치원 가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영어를 뭘 억지로 하려고 동네 노래서 딱 오면 친구들이 다 영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관 효과가 거의 없는 거지. 근데 옆집 옆에 내가 보내니까 안 보낼 수는 없고 불안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에서 뭐 한 거 좀 유지해야 돼, 유지.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유지 프로그램 또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원더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초등 저학년용 프로그램 있어요. 근데 또 광현 엄마들이 야, 그런 데 치우고 영어 전문학원 보내라. 어디? 아발론 가는 데 있다더라. 아발론이 수성구에 생기고, 수성구에 생길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 중학교 때인데. 아발론은 외국 자본이, 거대 외국 자본이 투자한 학원인 건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 외국 자본이 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픈할 때 마케팅부터 달라. 수성구 중요한 길목이에요. 전부 프랜카드 붙여놓고 뭐가 생긴지도 모르게. 그리고 무슨 경시대회 한다고.
학원도 안 생겼는데 벌써 경시대부터 하는 거라. 그렇게 관심을 막 끌어가지고. 달서구는요, 서성고에 생기고 한 5년 있어야 들어와. 제가 유심히 관찰했잖아. 지금은 마발론 들어와 있죠. 청담도 들어왔더라. 그 이제 영어 전문 학원 보내야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방학 때 막 캠프도 주선하고 이러죠. 또 요즘은 또 엄마들 싼 거 좋아하니까 필리핀에 캠프 보낸다고. 방학 때면 필리핀 캠프. 저한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캠프 보내는 거 어때요? 아유, 내가 속이 천불 나가지고. 자, 언어로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살거나 거기서 일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영미권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외국 애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왜 TV에 뭐 비정상회담 이런 거 보죠. 그런 거 하면 거기 뭐 각국의 외국인들 나와 있잖아요. 연세의학당이나 뭐 이런 데 와서 뭐 영어를 배우죠. 그러면 반드시 언어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고궁도 가보고 뭐 이런 거 같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이렇게 습득하게 한다는 것은 영미권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냥 단지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런데 필리핀을 보낸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필리핀 보낸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어차피 뭐 상처받을 거, 뭐, 왕창 받으시길 바라고. 필리핀에 가서 영어 연수를 한대. 그건 영어를 기능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죠.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서 뭐 하려고요? 물론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영어를 목표로 했다면 그건 뭐예요? 아이들이 장차 영미권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그죠? 글로벌 인재로서 뭐 사회생활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싼값에 필리핀 어학 연수 보낼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2달 뭐 방학 때 1달 잠깐 갔다 봐야 영어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경험 쌓는다. 그럼 집에 돈이 남아 돌면 하고, 그것으로 뭐 영어를 짜다가 뭐 크게 뭐 기대하고 이렇게 보낼 건 아니죠. 우리 애도 아닌데 제가 자꾸 흥분이 됩니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이. 자, 이 영어 전문 학원들이 생겼어요. 그 효시는 ECC예요. 2000년대인가 1999년인가 ECC가 처음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이른바 영어 전문 학원이 들어왔어요. 이 영어 전문 학원들은 나름대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엄마한테 내가 학원 상식 설명해 하는 거야. 영어 전문 학원들 왜 생겼는가 하면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어 교수 이론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 학습 환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자가 처한 환경이 모국어냐 또는 공용어냐 아니면 아예 외국어냐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줄여서 ESL 많이 들어봤죠? ESL, EFL, EML. EML 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환경. 그럼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ESL 환경이냐 EFL 환경이냐. ESL 환경이란 말은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모국어가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공용어로서 함께 쓰는 나라들, 이런 환경을 ESL 이렇게 불러요. 세컨드 랭귀지. 그래서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다 영어로 수업해요. 영어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자, 이런 환경 같으면 영유 보내도 되죠. 왜? 갔다 와서도 다 대부분 영어를 같이 쓰니까 비싼 돈 들여서 투자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은 필리핀이나 인도보다 훨씬 잘 살지만 영어가 어때요? 관공서에서 영어로 문서를 떼요? 아니죠. 그래서 EFL이라고 부르는 거야. English is foreign language. 완전히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는 조기 영어 해봐야, 영어 전문 하나 다녀봐야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영어 전문 학원들이 내세우는 이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EFL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영유 보내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학원에 보내면 우리 학원 내에서는 우리가 EFL 환경을
영어를 막 원어민하고 함께 가지고 놀고 막 하는 환경으로 바꿔준다. 이게 뭐예요? 청담에서 주장하는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불러요. 이 처음 들어보죠? 청담 같은 학원에서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우리 학원에 오면 ESL 환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EFL이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 전문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원어민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을 바꿔주는 중요한 그게 된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이론들을 이제 윤뭐뭐 학습지나 튼뭐시계 학습지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해요. 이거 요약하면 뭔가 하면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새가 빠지게 골고루 학습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내고 계실 텐데 어디를 보내든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새가 빠지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말로는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문법, 회화, 작문, 독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말 자체가 어렵죠. 문법, 회화, 작문, 독해 다 한자잖아, 한자. 근데 요걸 요즘 좀 쉬운 말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렇게 말하고. 근데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좀 더 세련돼진 것밖에. 그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요, 계속 우리 사랑하는 그 아이들만 고생하는 거지. 단어 하루에 30개씩 외워야 되니까. 이 동네도 소문난 학원 보면 다 단어 30개씩 외워야 되죠.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하루에 30개씩 안 외우면 막 혼내고 막. 저 대곡동에 가면 이 무슨 L 하는 학원이 있어. 혹시 또 그거 보내는 분 있을라? 불안해 죽겠네. 뭐 말을 못하겠네. 그거 가면요, 스쿨버스에 항상 프랭카드 갖다 붙여가 민사고에 누가 갔다 뭐. 민사고 딱 한 명 가도 10년 만에 한 명 가도 차이는 맨날 프랭카드 붙여.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애 때부터 벌써 막. 차마 뭐 이 무슨 L 학원이라고. 우리나라 영어 전문 학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엄마들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하나는 동네마다 한 학원 정책을 쓰는 영어 전문 학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GMB죠. GMB는 동네마다 한 개씩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1000개가 넘어. 또 반대로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는 학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학원자 붙은 대부분의 학원들은 항구에 하나 정책을 써요. 아발론, 청담, 이화, 서강 뭐 이런 학원들은 항구에 하나씩만 프랜차이즈를 내줘서 적은 데는 뭐 30군데, 40군데, 많은 데는 70군데 정도. 그거 좀 있어 보이죠? 이보영이나 GMB는 동네마다 있으니까 왠지 없어 보이잖아. 근데 또 엄마들한테 입소 물으면 나는 아파트 공부방이 있잖아. 여기도 하고 있는 분 많을 거야 아마. 차마 말을 못하겠네. 여기 이 동네도 잠순에 출신 아줌마가 뭐 하고 있죠. 제가 2월달에 가서 강의도 했잖아. 혹시 2월달에 거기서 제 강의 들으신 분 있어요? 여기 뭐 스프링 영어 도서관이라고. 그 잠순에 그 제가 활동할 때 아주 처음으로 막 애기처럼 막 처음 시작하던 엄마예요. 대화명도 아주 재밌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집 딸이 원래 고3이죠. 고3. 우리 애보다 6년인가 7년 후배예요. 이렇게 영유나 영어 전문학원을 다니게 되면 약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사교육 같은데요. 너무 막 하여튼 큰 경제적 부담이죠. 자, 저는 돈을 투자하니까 당연히 엄마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다. 근데 아이들의 현실은 다녀보면 여전히 바닥을 끼고 있어요. 자, 대치동에서 이런 전문 학원들을 운영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 아이들은 와서 뭘 배운다?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엄마들은 학원 운영비를 보탠다. 전기세 낸다. 전기세 낸다. 엄마들 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해보면 알겠지만 학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뭐가 뭐 안심하면서 실력이 팍팍팍 느는 게 안 보여. 꼭 모래를 손에 움켜쥔 것처럼 있잖아요. 스르르 스르르 뭐 빠져나가고 돈 빠져나가고 실력도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민 카드가 대치동에서 뭔가 하면 이것저것 해도 안 되더라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예 치우고 요즘 인터넷 용어로 닥치고 초등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을 나가자. 이게 200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분 바람이에요. 이른바 조기 유학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이들 보내자. 아이들 친척집에 불안하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엄마 아빠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자라야 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외국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엄마를 떠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친척집 보낸다. 먼저 이민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처음에는 공짜로 받아준다 해놓고 나중에 되면 생활비를 은근히 요구하고 막 이러죠. 근데 문제는 친척집에 가서 생활하면 집구석에서 영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학교 뭐 ESL 코스 잠깐 가고 뭐 이거 말고 집에서 다 한국말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홈스테이라는 걸 하죠. 원어민 가정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미국에 원어민 가정 들어가면요 남자들이 다 산적같이 생겼잖아. 막 수염 구렛나룬 막 20살밖에 안 된 것들이 막 산적같이 해가지고 막 이래 살고 막 이러거든요. 불안하잖아 우리 애만 보내기가. 특히 여자아이들 보내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엄마들이 따라 나갔죠. 애가 걱정이 되고 막 애가 돈 번다고 따라 나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아있는 남편이 우울증 걸리고 막 신문이 막 나오고 했죠. 자살하고 막 열심히 돈 벌어가 보냈는데 나중에 그 눈을 앉아보고 안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시작한 일이 안타깝게도 많은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가정 뭐 해체도 있고 또 꼬마들이 외국 가서 일찍 외국 문화를 맛보고 오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가면 고등학생도 오후 2시 되면 집에 온다니까. 근데 영남고등학교는 영남고등학교 일목삼수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목자 들어가는 선생님 한 분하고 숫자 들어가는 선생님 3분이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영남고등학교 일목삼숙하면 막 악명을 떨치는 폭력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뭐 일진캐사고 까불잖아. 고등학교 가면 얄짤 없어요. 특히 사립고등학교일수록 그렇죠.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애들 잡아주는 거라 이제. 그리고 영남고등학교 인기가 좋잖아. 이 동네 남자아이들의 로망이죠. 남자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로망, 영남고등학교. 10시까지 막 야자시키고 있잖아요. 공부 좀 하면 우리 애 말로는 정신병동 같은 애 있잖아요. 특설반 하얀 벽에 막 독서대 쫙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 문과 몇 명, 이과 몇 명 뽑아가지고 그거 집어넣는다니까. 우리가 그거 얻어가지고 뭐 정신병 걸려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나중 빼돌락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찾아가서 항의해가지고 뺐잖아요. 그리고 일반 교실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야자했어. 그렇게 밤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도 영어를 뭐 하나 획득하는 데는 뭐 괜찮지만 근데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한때는 저 녹색이 초등학생들이 조기유학 나가는 비율인데 한 학년에서 한때는 초등학생들이 1년에 15,000명씩 나갔죠.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서 안 나가니까 서울에 가면 목동이나 뭐 대치동 이런 데서는 뭐 거의 뭐 반이 나가. 반이. 지방에서 아무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평균 내니까 저런 거지. 여기서 가끔 나가더라. 제가 하기는 엄마들 중에 내가 그렇게 말려도 나가가지고 있잖아. 환율 나쁘다고 호주로 가가지고 2년 내지고 제 호시어치에서 제 강의 듣던 엄마 중에
1년 딱 됐는데 어느 날 밤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나 돌아갈 건데 우리 애 네가 좀 키워도 하면서 이런 말. 그래서 내가 봐라 내가 나가지 마라 안 카드나. 지금 이 아이가 이제 경일여고 나와서 대학도 갔는데 어느 대학 갔는지 내한테 비밀이야 아직.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언니들 어느 대학 갔는지 물으면 안 돼요. 큰 실례예요. 그냥 3월달 돼가지고 동네에서 보이면 아 지방대학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무식하게 교양 없이 막 가가지고 언니 왜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 언니 얼마나 부담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요? 주변에 수능 친다고 그 띠 가가지고 뭐 초콜릿 사주고 뭐 엿 사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들고 온 거 자체가 스트레스라니까. 고3 한번 돼봐. 고3 보면 돼봐. 고3 엄마들 되면요 뭐 가슴에 돌덩이 하나씩 들어있다.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아. 동서에 수능 친다고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요 전화벨 소리 자체가 짜증난다. 자, 이 시기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다가 갑자기 나가는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환율이 나빠져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진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2005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엄마표 영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엄마표 영어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영어를 모국어와 가깝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에 나가는 일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급감하는 거예요. 급감. 이 시기에 잠손에서 솔빛 엄마라는 대화명을 가진 분이 자기 아이를 울산에 살면서 실제로 영어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애가 귀가 뚫혀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경험을 잠손에 와서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냈죠. 자기 경험을. 그 책 이름이 그 당시에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아주 충격적인 거죠. 영어로 하는 방송이 애가 다 들린다는 거야. 그 책이 그 당시에 자녀에게 관심 있는 엄마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10년에 그게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죠. 그 이 아줌마가 이제 우리한테 소개해가지고 잠수님하고 저하고 뭐 몇 명이 6명인가 처음에 따라했어요. 그 방식으로 소작질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엄마는 책 내고 나서 유명해져서 나갔어. 잠수에 나가가지고 지금 유명한 분 됐어요. EBS도 자주 나오고 솔빛 엄마라고. 이 집 솔빛이란 아이가 딸인데 우리 애보다 2살인가 3살 선배예요. 나중에 한예종 갔어. 한예종이 뭔지 알아요? 예.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소개해서 이제 우리도 근데 관심이 많았지만 그 전까지는 다 호작질 하고 있었죠. 학습질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말 책 읽기를 더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줌마가 낸 책을 딱 읽으니까 제가 진짜 그날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밤에 그 책을 2시간 만에 읽었는데 책을 딱 덮고 나니까 제가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야 이게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아이고. 근데 하여튼 그것만 나가고 나서 우리 남은 찌개자식들이 그 설교만 지금도 인터넷 영어 서점 유명한 영어 서점 중에 애플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애플리스 외국어사라고. 여러 영어 서점 가운데 하나지만 아주 대형 영어 서점인데 거기 게시판을 하나 할당받아가지고 거기서 솔빛 잉글리시닷컴이라는 그 후배들 돕는 엄마표 영어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죠.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처음엔 2권으로 나왔어요. 2005년도에 입문편, 2010년도에 실천편애가 2권으로 나왔는데 이 2권을 2013년에 묶어서 통합 로드맵 해가지고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통합 로드맵
여기 학교 도서실이나 이런 데 가면 있겠죠. 원래는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 나왔잖아요. 그거 선전하려고 오늘 지금 잠수님이 현대백화점 와 있어. 선착순 500명 강의하고 있잖아. 제 강의 듣는 엄마들도 오늘 원래 여기 놀러 오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잠수님 내려온다고 다 거리 갔어. 하여튼 요약하면요. 지금까지 엄마들한테 긴장을 풀고 관심을 좀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약하면 우리 아이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그림 보이죠? 제 보지 말고 저 그림 보라. 영어 학습에서 두 가지 길. 하나는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길. 다른 하나는 재래식으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제가 빠지게 학습하는 방식.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뭐 전문 학원이라고 해도 가보면 결국 단어 외워야 돼요. 그렇죠? 단어 외우기 지나가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통문장을 외워야 돼. 하루에 10개씩 통문장 외우라 하고 뭐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곡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오늘 저한테 수업을 딱 듣잖아요. 돌아서 나가면 70% 잊어버리고 저녁 되면 90% 잊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95%를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99%를 잊어버리세요. 그렇죠? 사실 해보면. 자, 이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죠. 그 예빙하우스 망각곡선 보면 그걸 극복하는 대책도 내놨다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오늘 영어 단어를 30개 외웠어요. 내일 또 30개를 외우겠죠? 내일 30개를 외울 때는 오늘 30개를 외운 걸 다시 반복하고 내일 단어를 외우는 거야. 3일째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60개를 하고 3일째 30개를 외우고. 다음에 한 달 되면. 이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연습장에다가 이른바 빡빡이 하죠, 빡빡이. 안 외워지면 막 직직 꺼가면서 막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러면서 SCHOL 스쿨 학교 O가 두 개 붙었는데 왜 U 발음이 나지 하면서 막 이 빡빡이 하면서 막 외웠는데 스펠 6개 밑으로는 엄마들이 좀 외우더라고. 근데 7개 넘어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 영어를 다른 과목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이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나마나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종합 영어를 가지고 공부해보면 제일 앞단은 문장의 오형식 공부하는 부분은 새카맣게 손때가 묻어있고 뒷부분 넘어가면 허옇죠. 왜? 의지를 가지고 막 학기 초에 막 자극을 받을 때 막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시작했다가 한 보름 지나고 이러면 시시해지죠. 의지로만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부분만 새카맣다니까. 수학의 정석 보면 꼭 집합단은 말 새카맣고 뒤로 가면 허옇고 이렇죠. 그러니까 학습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했는데 50m 앞에 외국인이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장문하고 있죠 벌써. 저 인간이 지나가다 내한테 길을 물을지도 모르니까 쪽팔리긴 싫고, 그래서 여기서 장문해 장문. 이때 주어는 뭐로 쓰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말로 물어도 막 저리 쭉 까가 그어서 저자로 꺾어가 뭐 책 좀 읽고 이랬으면 지금 오시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50m 직진하셔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책 안 읽은 엄마들은 이제 지시대명사 쓰는 거죠. 할머니들 길 물으면 다급하죠. 그 자로 쭉 가가 그어서 모티 돌아가 뭐 하여튼 이 배 모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고처럼 습득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방식의 영어 공부를 통칭해서 이른바 엄마표 영어 이렇게도 부르고요. 엄마표 영어라는 게 사실은 정해진 게 없잖아요.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 엄마표 영어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잠순의 영어예요, 사실은. 시중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수많은 블로그도 있고 많은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근원을 다 따져 올라가면요, 결국 잠수내는 소급돼요. 물론 솔빛 음악보다 더 먼저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해봐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 가장 유명한 음악표 영어 하는 사이트 세미네 영어 학교 뭐 이런 데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음악표 영어를 요약하자면 뭔가 하면요,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아까 목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각종 시험들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듣기와 읽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딩 때 뭐 해야 돼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는 거죠.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게 되면 쓰기와 말하기는 저절로 해결돼요. 엄마들 쓸데없이 원어민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원어민 회화 또는 화상 뭐 이런 거 돈 주고 하더라. 아이고, 원어민들이 뭐 하던 분인지도 잘 모르고 외국대학 졸업했는지도 모르고 뭐 교사 자격증 있는지도 모르잖아. 엄마들 영어 내가 물어보지. 또 물어본들 나왔다 캐 보호학기인데 그럼 졸업증명서 띄우라 하나? 졸업증명서 띄우면 엄마들이 졸업증명서 그 원본인지 진본인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옛날에 타진류 사건 알아요? 예, 타블로에게 뭐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블로가 뭐 어디? 스탠퍼드인가? 뭐 어디 나왔죠? 그래서 졸업증명 갖다 들밀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 한 명 들어가가지고 그 뭐 회화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격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근데 원어민하고 막 뭐 대화하겠다고 돈 들이고 있어요. 그 참 내 여동생 같은 발로 한 방 확. 극할 거 없어요. 그냥 겨울왕국 한 번 보면 돼. 겨울왕국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아하는 애들이 영어 버전을 본다 칩시다. 그러면 통째로 외우죠.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다 따라하죠. 그런 경험 없나? 많아요.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해요? 아니 겨울왕국 보면 애들이 통째로 외우잖아요. 그리고 1인 다역을 한다니까? 엘사가 됐다가 뭐 상대가 됐다가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모든 대사를 지가 따라해요. 그러면 회화가 된 거지 뭘 원어민을 따로 불러가지고 뭐. 그러니까 말하기와 쓰기는 저절로 하게 돼요. 쓰기가 정말 두렵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나중에 애들이 정말 좋아했던 영어 동화책 캐릭터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여학생이 바비를 좋아했다고 치면 바비의 영어 동화책 가운데 한쪽을 하루에 한쪽 뺏겨 쓰게 하면 돼요. 한 6학년쯤 돼가. 얼마나 알겠어요? 하루에 한쪽만 뺏겨 쓰게 하면 돼. 그러면 1년 내면 몇 쪽 하고 있어요? 365쪽. 한 365쪽 뺏겨 쓰게 하면 그 다음엔 쓰기 다 끝나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정 그것도 뭐 그렇다. 뭔가 뭐 브랜드가 없어서 좀. 그러면 로제타 스톤 알아요? 로제타 스톤 교보문고 가면 90만 원에 팔아. 그거 사다가 그 영어 타이핑하는 쓰기 있어요. 제일 뒤에 보면. 그거 하면 돼. 90만 원이 너무 비싸다. 인터넷으로 불금으로 구하면 돼. 어린 선생님 강의 들어오면 저 이런 거 불금으로 구하는 법 제가 다 가르쳐줘요. 남편 컴퓨터 잘하면 야동 어디서 받는 거 물어보고 거기서 로제타 스톤 좀 구해달라고 로제타 스톤을 영어로 써주면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아 준다니까. 자, 이 연마평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했듯이 에빙하우스의 망가곡선 이야기 했죠. 단어를 계속 외워도 다 까먹는다니까. 근데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애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을 하다 보면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 다 알잖아요. 알게 돼요. 그것도 예를 들어 겨울왕국 하나 문제지. 만약에 겨울왕국 같은 것이 한 100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엄청난 어휘들을 알게 된다니까. 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게 이 동화책에 나오고 이 리더스북에 나오고 ORT에 나오고 뭐. 자, 그러니까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다 들어와서 아이들의 어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하면요 오래 기억돼요. 아까 에빙하우스 말한 것처럼 매일 반복해서 30일 동안 반복해야 배워서 그게 자기 기억이 된다고 하죠. 이게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 10만 명이 한 명 할까 말까라 그렇게 성실하게 한다는 게. 근데 재밌게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언어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말이 돼요.
이런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죠. 재밌으니까 당연히 기억되는 거지. 그리고요, 엄마 병원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집중적으로 해서 딱 귀가 뚫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영어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고등학교 가면 뭐 해야 되는가?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요. 대학을 가는 건 수학이 결정해요. 영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영어는 100점이나 한 개 틀리고 98점이나 96점이나 비슷해요. 너무 쉽게 나오니까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돼요. 2등급. 어떤 해는 98점 2등급 되는 해도 있어요. 근데 수학은 70점 이상 되면 뭐 2등급이라 변별력이 굉장히 커요. 수학은. 같은 1등급도 난이도 좀 어려운 수능 시대에는 1등급도 74점 1등급이 있고 100점 1등급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점수 차이가 얼마예요? 26점 차이죠. 26점 차이면 서울대하고 저 시립대하고 차이가. 대학의 서열 알아요?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서영고 서성한 들어봤어요?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 뭐겠어요? 중경외시 국숭세단. 무슨 옛날에 이조시대 왕조 이름 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문과서열 문과서열.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무슨 문제예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옛날에는 이화여대가 서성한이 한양대 다음이었는데 요즘은 저 뒤로 밀려나가지고 중경외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건동홍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 다음에 뭐라고?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이게 이른바 인서울대학이라는 거 무시하고 있지. 이 국숭세단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 엄마들 경험을 못해요. 인서울이라고 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가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잖아요. 누구라도 학습적으로는 좀 재능이 없을지라도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평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아주 쉬워지죠. 제 주변에도 여기 지금 신월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신월초등학교 남자애 5학년, 여자애 2학년 이 남매가 이 5학년짜리 애가 6살 땐가 이 엄마가 호주에 와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한 학기 동안 쭉 잠수는 영어법을 설명하잖아요. 이걸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벌써 몇 번 들었죠. 지금도 나오고 있어. 그 6년 정도, 5년 정도 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 집이 이제 엄마평으로 그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궁금하면 저한테 묻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유튜브에서 미국에 사는 무슨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요리 프로그램이 있대. 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도 봐가지고 그걸 유튜브에서 계속 다운받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하는데 2학년짜리 딸내미하고 5학년짜리 고심하고 영어로 그 요리 프로그램처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월서도 아니고 월서보다 엄마들 생각에 한 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월서 말고 요 조암이나 뭐 월암이나 뭐 신원이나 이런 거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는 좀 한 수 아래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가 저절로 되는 거라. 알아요? 근데 이 엄마평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아주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있어요. 영어 교수 이론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학습에 있어서 레드 이론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세계적 언어학자 그 노암 촘스키 박사가 애기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들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모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쭉 추적했죠. 이 사람이 평생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낸 결론이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죠. 그 장치의 이름을 LAD, 레드라고 부르죠. 이거 뭐 영어 학원 같은 데 가면 이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조기 영어 교육 이론 중에도 이 이론을 왜곡해서 써먹는 데도 있어요. 레드가 사춘기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레드가 사춘기 지나면 절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일정한 시기까지는 모국어를 탄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예를 들면 영유 어릴 때 애들이 3년을 다녀도 애들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갈 때 겨울 방학 때
한 달만 바짝 하면 영유 3년 배운 걸 할 수 있다. 그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뭐 별 거 없죠. 열심히 가가지고 뭐 배웠는가 한번 물어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레드라는 장치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몇 시예요? 10시 40분, 20분 남았네. 우리 딱 11시 되면 우리 고학년 회장님 켜줘요? 바로 내 마이크 던지고 갈게. 저는 벌써 USB도 다 빼놨어요. 바로 가려고. 저는 이렇게 저학년 광년은 한 장소에서 같이 하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에 가면 제가 2시간 반씩 하거든. 엄마들이 안 가. 자, 레드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독일의 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거 지나갑니다. 발견했기나 말기나 있다 하면 그냥 믿으면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처음 아기가 나와가지고 약 20개월 동안 그냥 눕혀놓고 엄마는 연속극 보고 아빠하고 대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소리 나오고 막 이랬죠. 근데 아이들에게 계속 한 언어가 흘려 다녔어요. 아이의 귓가에. 근데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죠. 이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불러요. 이 침묵기간 동안 아이들은 계속 언어가 귀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충분한 양이 아이 귀를 스쳐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말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뭐 말 비슷한 걸 하기 시작하죠. 자, 이 침묵기간 동안 아이들이 스쳐 지나간 언어의 양을 임계량 이렇게 봐요. 언어 학자들이 보통 2000시간이라고 하죠. 물론 고급한 언어를 사용하려면 1만 시간.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귀가 뚫혀서 영어 방송을 듣게 되는 데는 한 2000시간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한 초등 고학년 시기에 우리 실험으로는 4, 5학년 때 하루에 3시간씩 영어에 노출시켜서 2년을 딱 하면 2000시간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한 2년에서 3년을 바짝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졸업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주변에 자기 과외들의 80%가 외고 출신이에요. 어딘가 하면 유명한 외고도 있죠.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에 외고가 6개인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 3개는 좀 그렇고 좋은 외고 3개 있어요. 명덕, 한영, 대원외고. 그리고 경기도에 용인외고. 이게 우리나라 4대 메이저 외고인데 여기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외고를 문과에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외고를 가죠.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이 경쟁하다 보니 내신이 나빠가지고 서울대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한 학년에 450명인데 450명 중에 1년에 서울대를 약 60명에서 70명 가요. 나머지 다 떨어져. 왜? 그 당시에 입시에서 서울대가 내신을 수능과 함께 같이 봤거든요. 수능만 보면 그냥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있는 데 가면 다 외고 출신이에요. 뭐 외국에서 10년씩 살다 오는 뭐 억수로 많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 아들보다 영어를 잘한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거기서 자살 안 하고 학교 잘 다니고 있다니까. 진짜 영어 잘하는 애들 많대. 날고 기는 애들. 근데 우리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내 영어는 초5에서 중2까지 게 다 약하면서. 그때 비디오 열심히 봤거든. 우리 애는 초5에서 중2 때까지 비디오를 약 120편 봤어. 그리고 중3 때서부터는 입시 영어를 했죠. 불안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문법 시키고 있잖아요. 대치동에서 유명한 김찬희 선생님 문법 강의, 오소독스 그래머라고 정통 문법 영어. 그거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는 메가스타 이런 거 다 불법으로 다운받거든.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고등학교 가서 어휘 공부하고요. 고등학교 모든 고등학생들이 하는 어휘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 능률에서 나온 능률 복화 수능편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면 하루에 50개씩 외워가지고 50일 동안 하면 한 권이 끝나죠. 또 그거 말고 후속으로 나온 게 라이벌이 있는데 워드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워드마스터 수능편이라는 책인데 그건 또 60일인가 해야 돼요. 하루에 50개씩 60일 하면 수능 영어 단어가 끝난다. 그거 제가 빠지고 우리가 시켰다니까. 불안해가지고 학습 영어 시켰죠. 근데 우리는 불성실하기도 하고 워낙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학교 성적 이런 거 다 그냥 팽개치고 막. 그리고 내신 나빠지고요. 그 수능으로는 전국에서 한 200등 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떨어졌잖아요. 서울대 경영학과 정원이 120명이거든요.
법대가 없어지고 나니까 문과 정원이 확 줄었죠. 경영학과 정원이 120명인데 수시로 뭐 70명인가 뽑고 정시에서 52명인가 뽑아요. 그래서 수능 2배수 안에 들면 이제 논술 시험을 칠 수 있죠. 수능으로는 당연히 2배수 안에 들죠. 왜냐하면 전국 200등이 다 경영학과만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배수 안에 들어서 논술도 치러 가고 이랬는데 내신이 너무 물 말아 드셔가지고 외고 내신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하여튼 경이롭게도 아이들이 모국어를 이렇게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 귀가 뚫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 사용 능력이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벌써 3살 4살만 되면 5만 말 다 한다니까. 말대꾸도 잘하고요. 지금은 엄마들보다 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한 인간이 언어를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영어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핵심만 딱 이야기하는 거. 잠수의 책을 딱 사보시면 딱 핵심이 이거예요. 잠수의 영어 3종 세트. 잠수의 영어 3종 세트. 이걸 가지고 2년 또는 3년을 하는 거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흘려듣기. 아까 우리 애기들이 모국어를 흘려들은 것처럼 영어를 계속 귓가에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죠. 흘려듣기는 주로 뭘로 하겠어요? DVD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옛날에 어른들은 뭐 했어요? AFKN. 옛날 어른들은.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은 뭐 했는가 하면 시트콤, 프렌즈 이런 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흘러서는 미드를 가지고 있죠. 미드 뭐 요즘이 아니죠. 벌써 10년 전부터 큰 히트를 친 프리즌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스트 이런 미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아이들 정서와 수준에 맞는 DVD를 가지고 흘려듣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흘려듣기라고 했어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DVD 틀어놓고 그 다음에 애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잘 골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흘려듣기가 귀뚫으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뭐 영어는 끝나는 거라. 예를 들면 겨울왕국 같은 게 1년에 한 번만 나와주면 그럼 명작이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1년에 한 번만 나와주면 끝난다니까 영어는요. 우리 애는요 사운드 뮤직을 6개월 동안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사운드 뮤직 딱 하나 딱 하니까 모든 게 끝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모든 걸 외워가지고 배우보다 먼저 말하고 또 상대역이 돼서 또 말하고 구두발자국 소리까지 흉내내고 막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어민 블루가 대화하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지가 그냥 막 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학원도 차리잖아요. 토스라고 들어봤어요? 토스가 이거 하는 거예요. DVD 한 달에 하나씩 대여해줘. DVD 재생기 또 보증금 받고 30몇만 원 주면 기계 하나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씩 내줘. 토스한테 좀 미안하네. 25만 원씩 내면 DVD 하나 주면 그걸 한 달 내에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아이들 어떻게 해요? 역할극을 하는 거지. 부모님도 초청해놓고 2달에 한 번씩 그 재롱잔치 비슷한 걸 한다니까? 가면 막 엄마들은요 감동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영상을 촬영하잖아. 그게 감동할 일이 아닌데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 25만 원씩 주고 해놓고는 그걸 감동하고 있다? 공짜로 할 수 있는데 140원만 주면 위디스크 들어가서 거의 모든 미국 드라마를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의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아까 뭐 영유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든다는 것을 위디스크 한 군데만 들어가도 한 달에 10,000원 주고 결제하면 포인트 뭐 12,000포인트 보너스까지 주잖아요. 이 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DVD를 다운받게 되면 떡을 치고 남죠. 애니메이션 다운받아가지고 자막 지우고 DVD 사시면요 자막 선택 기능이 있어서 불편해. 엄마 없을 때 자막 몰래 보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저는 철저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뭐 저작권이고 나발이고 난 그거 모르겠고요. 우리 살림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다운받아요. 다운받은 다음에 예를 들면 겨울왕국을 위디스크에 다운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영상 파일과 함께 자막 파일이 따라오죠. 동영상 파일은 보통 겨울왕국.mkv 또는 겨울왕국.avi 이건 이제 화질에 따라서 제작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 AVI 또는 MKV
하고 함께 내려오는 자막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항상 겨울왕국.smi. 그러니까 파일 끝에 .smi가 붙었다. 이건 자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딱 찍으면 돼. 그럼 애들은 영원히 자막 못 보는 거지. 자, 이게 집중 듣기예요. 집중 듣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막 없이 DVD를 보는 것에 익숙하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집중 듣기를 하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예를 들면 각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2달 정도 DVD 보기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살짝 집중 듣기를 추구하는 거죠. 집중 듣기는 음원 딸린 영어 동화책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MP3 음원을 선웅우가 읽어주잖아요. 책을. 아이는 눈으로는 책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 거라. 이걸 집중 듣기라고 잠수에서 말하는데 이 집중 듣기는 왜 하는가 하면 파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신기하게도 일주일 딱 하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우가 어디를 읽어주는지를 지가 찾아낸다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일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책을 같이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일주일 좀 지나면 눈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작업을 집중 듣기라고 해요. 이걸 왜 하는가 하면 파닉스를 첫째 해결하고 두 번째는 책 읽기를 준비하는 거야. 아까 말한 영어 시험에서 결국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결국 영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면 단어를 제가 빨리 외워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으니까 영어 동화책을 계속 읽다 보면 아이들이 수많은 어휘들이 아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DVD에서 만난 어휘, 이 동화책에서 읽은 어휘 이런 것들이 계속 출몰하니까 외우지 않아도 아이들 안에 단어가 들어와요. 이걸 집중 듣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왜?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처음에 저학년들이 시작한다면 가장 짧게 짧은 한 동화 10분 또는 5분 요걸 매일 하는 거라. 5분에서 10분. 근데 많은 엄마들이 잠수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엄마표 영어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왜?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근데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집중 듣기를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볼 때는 비디오 보는 건 뭐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DVD 보는 거예요. 근데 영어 동화책 읽으면서 소리를 듣는 거 이거 뭐 좀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계속 시킨다니까. 그게 아닌데. 이건 뭘 한다고요? 책 읽기를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 ORT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다고 칩시다. 엄마도 ORT 알죠? ORT에 한 뭐 예를 들어서 5단계 정도의 교재 한 페이지에 뭐 2-3줄 있는 걸로 집중 듣기를 한다고 쳐요. 성우가 읽어주고 나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한다 아닙니까? ORT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ORT 5단계 수준의 수많은 영어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되죠. 2달을 한다고 치면 60권을 만나게 되고 하루에 2권을 하면 120권을 만나게 되죠. 리더스북이라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영어 어휘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책을 리더스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더스북 1단계 하면 단어수를 50개 밑으로 제한한 책, 2단계 하면 80개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비슷한 어휘들을 비슷한 시리즈를 계속 하다 보면 웬만한 어휘들이 다 아이들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집중 듣기를 예를 들어서 몇 달 했다고 쳐요. 2달 하면서 하루에 뭐 2-3편의 동화를 짧은 5분짜리 동화를 2-3편씩 계속 했다고 쳐요. 2달 60일. 그러면 동화를 뭐 200편 정도 하겠죠. 200편 정도를 계속하면 거기에 출몰하는 어휘들을 아이들이 다 외우게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동화책은 그죠? 통째로 외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세 번째 책 읽기. 앞에 괄호 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읽기.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집중 듣기를 그 같은 수준에서 해서 모든 어휘들을 알고 또는 통문장을 외우다시피 한 그런 텍스트가 있다면 그걸 음원을 빼고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루에 하나씩, 한 권씩. 집중 듣기를 하루에 2-3권씩 했다면 이건 하루에 하나씩만 하는. 집중 듣기를 해서 2달 지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을 읽게 돼요. 자,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을 뭐 200권을 했잖아요. 그걸 꾸준히 계속 읽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방금 ORT 5단계를 예로 들었어요. 자, 근데 리더스북이 ORT만 있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출판사에서 리더스북을 내고 있어요.
뭐 헬로 리더 시리즈, NICAN 리드북 시리즈, 뭐 퍼스트 리더 시리즈, 수많은 시리즈들이 있어요. 거기서 방금 말한 ORT의 5단계와 비슷한 수준을 찾는 거라. 보통 ORT 5단계 같으면 다른 CG로 말하면 1단계겠죠. 다른 리더스북들은 대부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거든요. 어떤 건 4단계까지. 이놈의 ORT만 미쳤지 12단계까지 구분해요. 너무 섬세하게 구분해요. 그냥 ORT 5단계 같으면 보통 다른 리더스북으로 말하면 1, 2단계야. 그러니까 ORT를 충분히 했다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리더스북을 갖다 밀어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왜? 이미 비슷한 의의들을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괄호 열고 집중 듣기 안 한 영어 책 읽기. 그러니까 잠수의 3종 세트라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영어 책 읽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집중 듣기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영어 책을 음원 없이 읽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몇 달 하다 보면 그래? 더 많은 의의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른 리더스북에 비슷한 영어 동화책을 읽어내게 된다. 이렇게 한 6개월 지나면 이게 딱 정착되겠죠. 자, DVD 보기를 A입니다. 예, 시기는 N데 자막 없는 DVD 보기를 2달 정도 정착했다면 그 다음에 뭘 추가해요? 집중 듣기를 추가합니다. 집중 듣기를 또 한 2달 제대로 잘 한다면 그 다음 뭘 해요?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읽기. 이렇게요. 처음에 저학년이니까 이거 다 해봐야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DVD 보기도 아까 겨울왕국 예를 들었지만 겨울왕국은 개봉 애니메이션이죠. 개봉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길어요. 2시간씩 뭐 이래 하거든. 그거 말고 처음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봉 애니메이션 잠순의 책을 사보시면 국내에서 나오는 모든 DVD를 1단계에서 9단계로 분류해요. 극장 영화들은 보통 6단계에서 9단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겨울왕국이나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들은 보통 5단계. 5단계가 굉장히 빠른 영어죠. 빠른 말을 해요. 그런데 저학년들이 이걸 할 때는 DVD 보기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겨울왕국이나 뮬란이나 토이스토리나 뭐 이런 걸로 하지만 영어 책 읽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어 책 읽기를 위해서는 DVD도 좀 낮은 거 개봉 영화 말고 미국의 교육방송이나 어린이들 프로그램에서 한 그런 그 시리즈들이 있어요. 아스 시리즈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우선 영어 책을 분류할 때 처음엔 그림책, 픽처북이죠. 이건 좀 어려워요. 그림책이지만 왜냐하면 사용하는 의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하는가 하면 리더스북으로. 리더스북은 사용하는 어휘를 수준에 맞게 어휘를 제한하고 있는 읽기 학습자용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스북인데 좀 재밌는 걸 보고 잠수에서 따로 분류하고 있죠. 이걸로 보통 집중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서두릅니다. 다른 거 다 치우고 이 그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리더스북으로 시작해요. 근데 리더스북은 어휘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휘가 얼마인데 비누 거품은 어휘 수를 나타내는데 어휘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지만 한 1, 2년 지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림책 읽기로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어책 읽기를 하기 위해서 DVD 보기도 이왕이면 쉬운 걸로. 그 대표적인 자, 초등 저학년이 할 만한 DVD는 2단계부터 5단계, 4단계까지. 그죠? JD라는 건 잠순의 DVD 단계라는 뜻이고요. 5단계가 뭐라고요?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이다.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그래서 초등 저학년들이 보통 집중 듣기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2단계에서 4단계다. 대표적으로 2단계에서 잠순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5개. 이거 다 아는 거죠. 산질 거 없어요. 까이유, 뭐 메이지 이런 것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DVD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방송들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의 어린이 드라마. 자, 이건 3단계. 이거 책에 다 있어요.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 사보시면 다 있어요. 저한테 수익 하나도 없어요. 뭐. 자, 이건 3단계. 자, 4단계. 애들, 여자애들 같은 바비 좋아하죠, 바비. 그러면, 자, 바비로 DVD 보기를 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바비의 동화책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보면,
스터디 투 리딩이라는 이거 리더스북 시리즈인데 여기 보면 바비 이야기가 동화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DVD로 바비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집중 듣기도 뭘로 한다? 바비로 한다. 나중에 책 읽기도 바비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갑니다. 1분 남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 학기 동안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다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자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5년간의 모든 동영상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서점 영어, 잠수의 영어 그 18개의 강의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공짜예요, 공짜. 네가 너 카페 회원들이라고 한 거 아이가?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서 잠수의 영어라고 검색하시면 제 강의밖에 안 떠요. 대한민국에서 잠수의 영어를 강의하는 사람 딱 2사람 있어요. 하나는 잠수님, 하나는 전대. 잠수님은 온라인에서 자기 돈 벌려고 강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의가 전혀 공개가 안 돼요. 잠수의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뭐 이러니까. 저는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제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 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시간 제한 때문에 그냥 갑니다만 좀 부족하고 이렇죠. 그런 것들은 카페 들어오시면 강의들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자 남은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그래도 질문이 생기면 그 카페에 질문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요즘 초등 1학년 엄마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하여튼 두서없이 막 시간이 쫓겨서 서둘러서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 뭐 다음에 좀 시간 여유가 있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저학년 고학년 같이 안 하고 그럼 제가 12시 넘어서 막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질문해 주신 분은 만반으로 오시면 돼요. 저 밥 먹으러 만반 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